나영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남편 서진이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몇 마디를 나눴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서진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라며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봤지만 나영은 그 시선이 점점 답답하게 느껴지기만 했다. 시간이 늦어지고 서진이 침실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나영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핸드백을 챙기고 핸드폰을 확인했다. 이우에게서 도착한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오늘 밤 9시에 우리 집에서 기다릴게. 나영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을 속이는 일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우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설렘과 자유를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단단히 움켜쥐고 문을 조용히 열었다. 서진이 깨지 않도록 문을 닫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서둘러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선 나영은 밤 공기의 차가움을 느꼈다. 하늘은 흐렸고 길거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이우가 살고 있는 도심의 고급 아파트로 향했다. 차 안에서는 이우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설렘,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찝찝함이 교차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낮에 본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고급스러운 외관과 정돈된 조경은 그대로였지만 밤이 되어 조명이 어둡게 깔리자 이상하게도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나영은 잠시 멈칫하며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봤다. 불이 켜져 있는 창문들 중 이유가 있는 층은 유난히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확인하며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 그냥 내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거야. 엘리베이터에 올라 이유의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적막했다. 나영은 이유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몇 초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으로 보이는 이유의 얼굴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희미한 조명이 그를 더욱 신비롭고 기묘하게 보이게 했다.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왔군요, 나영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유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그 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영은 그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유의 집은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이 놓여 있었다. 음악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선율은 나영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기보다는 이상하게 긴장감을 주었다. 와인 한 잔 하겠어요? 이유가 물으며 와인병을 들어 올렸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와인잔을 받아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몇 개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중 하나는 눈에 띄게 오래된 사진처럼 보였다. 사진 속 인물들은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생기를 잃은 듯 보였다. 나영은 그 사진에 시선을 두며 물었다. 이 사진 가족 사진인가요? 이유는 한순간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예전 가족 사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유의 대답에는 어딘가 설명을 회피하려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나영은 그가 말을 돌리는 듯한 느낌에 살짝 의아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와인을 한 잔, 2잔 마시며 둘은 대화를 나눴다. 이유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와 흥미로운 경험담을 말하며 나영을 웃게 했다. 그러나 그가 웃을 때마다 나영은 이상하게 그의 미소가 점점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치면서 방 안이 일순간 밝아졌다. 그 섬광 속에서 나영은 이유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져 보였고 눈빛이 섬뜩하게 변한 것 같았다. 왜 그렇게 날 바라봐요, 나영씨? 이유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나영은 묘한 위화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나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조금 놀랐어요. 그날 밤은 어쩐지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나영은 이후에 집 안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대화 도중 몇 번이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방 안에 흐르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거실 구석에 놓여 있던 거울에서 뭔가를 본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의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거울 속 나영의 뒷모습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뭐지? 나영은 속으로 생각하며 거울을 응시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기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오늘은 이만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유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왜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있어도 돼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나영은 더 이상 그 미소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챙기며 말했다. 정말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봐요. 이유는 그녀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이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다음에도 올 거잖아요. 나를 떠날 순 없으니까. 그의 말은 나영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아파트를 나서는 동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떠날 순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저주처럼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나영은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한순간 자신이 어떤 일에 휘말린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이유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자리 잡은 불길한 예감이 있었다. 나영은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유와의 만남은 달콤한 설렘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묘한 두려움을 남기고 갔다. 그는 분명 매력적이고 다정했지만 그와의 집 안에서 느꼈던 섬뜩한 감각은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유의 마지막 말, 나를 떠날 순 없으니까 라는 속삭임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이후로 나영은 점점 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종종 알 수 없는 기척을 느꼈고 간간이 어두운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남편 서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령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그녀가 만든 문제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나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서진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고 집은 조용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TV 화면에 몰두하던 그녀는 문득 거실 한쪽에 놓인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거울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 뒤에 어렴풋이 보이는 검은 그림자를 포착했다. 그림자는 인간의 형체 같았지만 어딘가 불분명하고 흐릿했다. 나영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다시 고개를 돌려 거울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긴장된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착각일 거야.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 수 없는 불안이 움트고 있었다. 며칠 후 나영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파트는 10층으로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고요한 도시의 야경뿐이었다. 그런데 문득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라고 생각했지만 시선을 고정하자 그것은 확실히 한 인간의 형체였다. 그 형체는 고층 건물의 벽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나영이 있는 창문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나영은 공포에 질려 창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 형체는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창문 커튼을 단단히 닫았다. 그러나 그녀가 커튼 뒤에서 느끼는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영은 침실에 누워 눈을 감으려 애썼다. 서진은 여전히 야근 중이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그녀는 분명히 누군가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나영, 왜 나를 떠나려 해?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것은 이유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이불을 꽉 잡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넌 나를 떠날 수 없어. 난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에 질려 침대 위에서 얼어붙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녀는 불을 켜려고 손을 뻗었지만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듯 손이 떨렸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이후의 그림자가 서서히 자신을 덮쳐오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며칠 후 나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친구를 만나 털어놓았다. 그러나 친구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영은 낙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정체 모를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그녀는 주방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 외에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체였고 천천히 그녀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나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뒤에서 이후의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왜 나를 떠나려 해? 우린 약속했잖아. 나영은 비명을 지르며 방 안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서진이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며 거실에서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이후의 목소리와 그의 그림자는 끊임없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나영은 이제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어떤 위험한 관계에 얽혀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것 같았다. 그의 그림자는 어디든 그녀를 따라왔고 그녀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다. 그녀는 이 저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다. 며칠 밤을 두려움 속에서 보내던 나영은 마침내 결심했다. 이유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야만 이 끝없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와 그림자가 그녀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제는 그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그의 형체가 나타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매 순간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날 밤 나영은 이유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만나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했다. 이유는 전화를 받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영씨. 우리 모든 걸 정리합시다. 그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나영은 그 말 속에서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다. 나영은 택시에 올라타 그의 아파트로 향했다.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거리의 불빛이 묘하게 깜빡이는 듯 보였고 그녀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밤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조명이 어두운 건물은 마치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후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며 나영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나 순간 거울 속 그녀의 뒷모습에 또 다른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의 집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영은 불길한 느낌을 억누르며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집안은 전처럼 깔끔하고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탁자 위에는 와인잔 하나와 와인병이 놓여 있었고 음악은 흘러나오지 않았다. 이유씨, 나왔어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녀는 거실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봤다. 집은 평소처럼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묘하게 생기가 없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침실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로 갔지만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거실의 조명이 깜박거렸다. 나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거실 중앙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왔군요, 나영 씨.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섬뜩했다. 나영은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유 씨, 이제 그만합시다. 우린 잘못된 관계였어요. 난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그러나 이유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끝내고 싶다고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그의 미소는 더 기이해졌다. 우린 약속했잖아요. 나를 떠날 수 없다고. 나영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방 안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영은 그의 형체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귀를 울리고 있었다. 떠나려 한다면 대가를 치러야겠지. 나영은 비명을 지르며 주위를 둘러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거리며 방 안에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것은 사진 속에서 보았던 이후의 가족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으며 모두 나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다 탁자에 부딪혔다. 그 순간 이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들도 나를 떠나려 했지. 하지만 결국 모두 여기 남았어. 나영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그의 가족들이 단순히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이유에게 묶여 이 공간에 갇힌 영혼들이었던 것이다. 나도 그들처럼 되는 거야? 아니, 난 그럴 수 없어. 나영은 소리쳤다. 그러나 이유의 목소리는 더욱 강렬해졌다. 나영 씨, 당신은 이미 내 것이에요. 이제 어디에도 갈 수 없어요. 그 순간 나영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귀가 멍멍해졌다. 가족들의 형체가 그녀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 다음 날 아침 나영은 이유의 집에서 홀로 발견되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유와 함께 찍힌 사진들이 가득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사진 속에 있던 이유의 모습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이유와의 관계가 담긴 사진들이 인터넷에 유포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불륜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회사에서도 해고당했고 남편 서진은 그녀와 이혼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멸시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영은 결국 고립된 삶을 살며 매일 밤 이유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그림자를 느끼며 살아갔다. 그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속삭임은 그녀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녀는 평생 그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했다. 나를 떠날 수 없다니까요. 당신은 내 것이에요.